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177쪽 책임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제 범죄 성립의 세 번째 조서 책임 배우겠죠. 책임.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구성 요건에 대해서 검토했고 이법성에 대해서 검토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이제 책임이란 말이에요. 책임. 그럼 책임에는 뭐가 있을까? 책임의 뜻이 뭘까? 뜻. 두 번째, 책임의 근거가 뭘까? 근거, 뿌리가 뭘까? 세 번째, 책임의 정체가 뭘까? 본질. 이렇게 책임의 뜻, 근거, 본질. 이 세 가지가 책임의 기초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이론 배운 다음에 하나씩 봐야겠죠. 첫 번째, 책임 능력. 두 번째, 위법성 인식. 세 번째, 기대 가능성. 이것이 책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 능력과 관계에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가 있어요.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일명 이걸 뭐라고 합니까? 원자행이랍니다. 원자행. 원자행. 그리고 위법성 인식과 관계에서 법률의 착오. 다른 말로 하면 금지의 착오라고 하죠. 금지의 착오. 그리고 기대 가능성과 관계에서 강요된 행위. 그래서 이렇게 책임에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책임에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많이 나오면 두 문제. 그런데 정해졌죠. 판례가 나온다. 법률의 착오 납니다. 법률의 착오 항상 나오죠. 항상.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법률의 착오. 그리고 책임 능력에 대한 판례. 이거 쉽습니다. 책임 능력. 그리고 기대 가능성. 기대 가능성. 판례가 나오면 이거죠. 판례가 나오면 책임 능력. 법률의 착오. 기대 가능성.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가? 그 판례 정리한 것이 포인트죠. 그리고 이론이 나온다. 이론. 이거 원자행, 학설 나옵니다. 학설, 원자행. 그리고 우리 법조문, 강요된 행위는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법조문만 몇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법조문만. 강요된 행위는 법조문. 원자행은 학설. 학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특히 가끔씩 근거 있잖아요. 근거. 근거도 나오죠. 쉬워 이건. 쉬우니까 뭐 큰 문제 없는데 어떻든 이것이 책임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워야겠죠. 책임 능력 원자행. 따라서 할까요? 책임 능력 원자행, 위법성 인식, 법률의 착오, 기대 가능성, 강요된 행위. 이렇게 큰 틀에서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임의 기초이론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이 내용을 하다가 하나씩 살펴봐야겠죠. 내용을. 자, 그러면 자, 교과서 177쪽에 우리가 책임론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초이론 하나씩 보겠죠. 머릿속에 그림을 꼭 그려보고 하나씩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책임의 뜻이 뭘까? 뜻부터 봐야겠죠? 책임의 뜻. 책임은 뭘까? 개념 뜻입니다. 행위자, 범인이, 행위자, 강호순이가 적법행위, 착한 행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적법행위. 그런데 적법행위를 하지 않고 어떤 행위가 있습니까? 위법행위, 나쁜 행위를 했다면 나쁜 행위. 아니, 강호순이 너 왜 착한 행위 해야 되는데 나쁜 행위 했어? 야, 너 임마 왜 나쁜 행위 했어? 라고 하는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이게 책임입니다. 책임은 비난 가능성입니다.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은 비난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관계 봅시다. 관계를 보기 전에 이거 한번 볼까요? 책임형법, 책임주의. 우리가 책임주의. 책임 없으면 범죄였고
형벌 없다. 항상 범죄와 형벌은 책임에 상응해야 된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책임주의 책임형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범죄와 형벌은 항상 책임에 상응해야 돼. 이걸 우리 책임주의 책임형벌인데, 책임주의가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쭉 배우겠지만 결론만 봅시다. 자, 형벌론. 형벌은 책임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독립행위가 원인 있는 행위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각자 미수범 19조 미수범 우리 형법 책임주의 적용돼요. 그리고 결과적 가중범. 결과적 가중범도 결과 책임에 잔재가 남아있지만 애견 가능성을 통해서 책임주의와 조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형벌, 독립행위 경합, 결과적 가중범의 애견 가능성은 책임주의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 보완처분. 보완처분은 책임주의가 아니라 비례성 원칙입니다. 비례성 원칙. 보완처분은 비례성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상해죄의 동시범은 기수로 처벌하죠. 미수가 아니라 공동 정범죄로 처벌하죠. 그리고 세 번째, 무과실 책임. 우리 헌법은 항상 고의 과실 책임이지 과실로 책임지고, 이거 책임주의 위반하죠. 아무튼 책임주의가 문제가 다음 중 책임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1번 형벌, 2번 독립행위 경합, 3번 결과적 애경화성, 4번 보완처분. 뭘 써야 됩니까? 이걸 써야겠죠.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책임이 뭔가를 봤습니다. 그러면 관계 우리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바로 범죄의 성요건인데, 앞에서 봤지만 구성요건 위법성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죠. 합쳐서 뭐랍니까? 불법이죠. 불법은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죠. 자,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불법 구성요건. 불법은 행위입니다. 찌르는 거 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이요. 그러나 책임은 관계없어요. 책임은 위법성이라든지 구성과 관계없단 말이에요.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죠. 그래서 행위자 그리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불법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은 행위자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책임이 뭔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구성요건, 위법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결국 책임은 외롭죠. 구성요건, 위법성은 밀접하지만 책임은 관계없다고 그랬죠. 자, 불법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은 행위자에 대해서 구별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79쪽 보면 뭐가 있습니까? 책임의 근거가 있죠. 우리가 책임이란 것은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행위자 강호순이가 착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나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책임이었는데, 그럼 이러한 책임, 비난 가능성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뿌리. 책임의 근거가 있죠.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십시오. 자, 근거. 자, 도사인, 따라서 도사인, 근도사. 인격적은 참고니까. 자, 그래서 도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인격적 책임론,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적, 사회적, 인격적 책임론. 도적 책임론은 자, 뭘까요? 인간은 뭐다? 자유의사가 있어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어요. 팔자가 아니에요. 비결정론. 이렇게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인간이,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적법행위, 착한 행위를 해야겠죠. 근데 적법행위를 하지 않고 어떤 행위가 있습니까? 살인, 나쁜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자유의사를 가진 인간이 착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착한 행위하고 나쁜 행위를 했단 말이야. 야! 너 임마 왜 나쁜 행위 했어? 여기에 대한
도적 비난 가능성 또는 윤리적 비난 가능성, 이게 책임이다. 이렇게 본 것이 도적 책임론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책임론 틀려요. 그렇지 않다. 인간은 그렇지 않다. 자유의사가 없다. 자유의사 없다. 인간은 이미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 결정론 팔자다. 인간은 유전적인 소질, 사회, 문화, 경제적 환경을 기반한다. 김길태가 초등학생을 강간살한 것은 그 불우한 환경이다. 그리고 두 번째, 유영철이가 수많은 여자를 살해한 것은 가출하고 자기를 버리고 하는 엄마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이 환경이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사 없는 인간이 착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착한 행위가 나쁜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 이게 책임이다. 이것이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두 가지는 구별해야 돼요. 인격은 참고로 봅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때로는 자유의사가 있지만 때로는 인간은 소질과 환경에 지배받는다. 즉 다시 말해서 자유의사가 없다는 거죠. 소질과 환경에 지배받는단 말이에요. 자유의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의사자유론, 때로는 있고 때로는 없다는 거죠. 이런 인간이 착한 일을 했는데 착한 애하고 나쁜 애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왜 나쁜 애가 있어? 인격적 비난 가능성입니다. 인격적 비난 가능성이에요. 달라요. 그러면서 도적 책임론은 무슨 책임? 의사 책임이에요. 의사 책임. 그러나 사회적 책임론은 성격 책임론. 행위자의 반사이자 악성, 성격 책임이요. 도적 책임론은 행위 책임이에요. 행위 책임. 여기서는 행위자 책임이에요. 행위자 책임. 처벌할 것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격적 책임론은 1차적으로 행위, 2차 보충적으로 행위자 책임. 짬뽕이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 책임 능력을, 도적 책임론은 책임 능력을 뭘로 본다? 책임 능력은 범죄할 능력이다. 책임 능력은 범죄 능력입니다. 언제 기준으로? 행위식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런데 사회적 책임론은 무슨 소리야? 책임 능력은 형벌 능력이요. 책임 능력은 형벌, 감옥살이할 능력, 형벌 능력, 수형 능력. 그것도 언제 기준으로? 재판시를 기준 판단한단 말이에요. 달라요. 여기서는 책임 능력을 범죄 능력으로 보고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여기서는 책임 능력을 형벌 능력으로 보고 언제 기준으로? 재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도적 책임론은 시범 케이스, 복수, 응보형주의와 일반 예방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일반 예방을. 그래서 당연히 뭐다? 고전학파, 구파와 어울린단 말이에요. 구파와. 그러나 사회적은 그렇잖아요. 형벌은 목적에 있습니다. 목적형주의. 특히 특별 예방주의와 결합한단 말이에요. 특별 예방주의. 그래서 심파와 결합해요. 심파와. 근대학파 심파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형벌과 보안처분은 서로 별개다. 이혼론. 다르다. 무슨 소리야, 사회적은. 형벌이나 보안처분 똑같다. 이론론. 이렇게 도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중 도적 책임론과 관계없는 것은 1번 범죄 능력, 2번 의사 책임, 3번 일반 예방주의, 4번 이론론. 그럼 뭘 써야 됩니까? 이론론 써야겠죠. 왜? 이론론은 사회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도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을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격적은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 몇 종? 179에 보면 가로에 보면 봐요. 책임있는 거 있죠? 1번 도적 책임론, 2번 사회적 책임론 있는데 표만 보면 돼. 표만. 3번 인격적 책임론 있는데 그 표 한번 봐요. 그래서 도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에서 거기 보면 도적 책임론은 자유의사를 전제라고 있지만 사회적은 없어요. 책임은 도적은 윤리적 비난이지만 사회적은 사회적 비난이죠. 다음 페이지. 도적은 자유의사가 있지만 사회적은 자유의사 없어요. 그리고
도의적은 고전합하지만 사회적은 근대합합니다. 그리고 책임능력을 도의적은 법률 능력으로, 사회적은 형벌 능력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형벌과 보완 처분에 대해서 도의적은 다르다, 이원론, 사회적은 똑같다, 이론론,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 정도만 파악하면 되고 가끔씩 지문에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흐름 정도만 고려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책임의 근거 배웠죠. 도사인, 특히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서로 흐름 구별하는 거, 이것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고, 이런 문제가 단독으로 안 나오고 뭐라 할까요? 섞여서 지문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도의적 책임론은 범죄 책임력을 법률로 본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사회적 책임론은 형벌과 보완 처분을 동일하게 본다. 틀렸죠? 사회적 맞지요? 다 동일하게 보는 것도 맞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흐름을 묻는 문제 나오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 책임의 정체 어렵단 말이에요. 책임의 본질이 뭘까? 정체가 뭘까? 본질은 자, 본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따라서 할까요? 심리적 책임론, 심리적 책임론. 두 번째는 순수 규범적 책임론이요. 순수 규범적 책임론. 이에 대해서 세 번째는 규범적 책임론이요. 규범적 책임론. 네 번째는 예방적 책임론이요. 예방적 책임론 또는 기능적 책임론이요. 기능적 책임론. 예방적 기능적 책임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은 이렇게 와요. 심순규애라고 해요. 심순규애. 그래서 앞글자만 봐봐요. 헷갈리니까 이건 근거는 근도사, 심순규. 이렇게 심리적, 순수 규범적, 규범적, 예방적. 그래서 근거하고 본질이 헷갈리니까 근거는 근도사. 그 다음에 본질은 심순규애. 알겠죠? 심순규애.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하십시오. 그러면 심리적 책임론은 행위론과 연결시키면 좀 어렵지만 인과적 행위론입니다. 인과적 행위론. 그리고 순수 규범적은 목적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그리고 규범적은 다수설인 사회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다수설입니다. 다수설. 그리고 예방적은 주로 인격적 행위론과 연결됩니다. 인격적 행위론. 그래서 행위론 가면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인격적 행위론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들이 무슨 말일까? 어렵단 말이에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것처럼 책임의 정체가 뭘까? 본질이 뭘까? 이 본질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리적 책임론, 책임이라 뭘까? 고의 과실이다. 고의 과실의 마음, 고의 일부러 과실의 심리적 사실관계다. 심리적 사실관계.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사실관계다. 책임의 핵심은 고의 과실이에요. 책임의 핵심은 고의 과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하면 볼까요? 주목. 그림을 표시하면 봐봐요. 방이 3개가 있어요. 자,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인데 주목. 자,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의 핵심이 뭡니까? 고의 과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따라서 할까요? 책임 능력, 시작.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공통적으로 책임질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까 봤죠? 책임 능력. 자, 도의적 책임은 책임 능력을 범죄 능력으로 봤죠? 사회적은 형벌 능력으로 봤죠? 아무튼 책임 능력. 그리고 뭐만 있으면 되니까? 고의 과실. 2가지만 있으면 돼. 2가지만. 그래서 책임은 뭐만 있으면 된다? 고의 과실이다. 그래서 책임 능력은 책임에는 2가지만 있으면 책임 능력, 고의 과실 2가지만 있으면 돼요. 이에 대해서 자, 순수 규범적 책임론과 그냥 규범적 책임론은 무슨 소리야? 책임은 행위자가 적법행위, 착한 행위가 적법행위가 기대 가능할 때 비난할 수 있고 그래야만 책임이 있다. 만약에 착한 행위가 기대에 불가능하다. 이럴 때는 책임이 없어서 무죄가 된다. 그래서 기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같이 판단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주목 규범적 책임론과 순수 규범 책임론 뭐가 등장합니까? 기대 가능성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기대 가능성. 책임의 핵심은 뭐다? 기대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기대, 착한 행위가 기대 가능할 때 책임이 있고 착한 행위가 기대 불가능하면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책임의 핵심은 기대 가능성. 기대 가능성이 전면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목 우리 봅시다. 다시 한번. 자, 방이 3개가 있어요. 자, 우리가 목적적 행위론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지만 목적적 행위론은 주목 고의과실은 어디에 속합니까? 구성요건에 속한단 말이에요. 구성요건. 고의과실은 우리 봐봐요. 인과적 행위론은 고의과실은 어디에 있어요? 책임에 있죠. 책임에. 그러나 목적적 행위론은 고의과실은 여기에 있어요. 고의과실. 그리고 사회적 행위론은 우리 배웠지요? 고의과실의 이중적 기능설이죠. 고의과실은 양다리 걸치고 배웠죠. 그래서 고의과실은 구성요건과 책임에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아, 지금 항상 말했죠. 고의과실 우리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혹시 기억납니까? 방이 3개가 있는데 주목. 방이 3개가 있었죠. 자, 얘가 고의과실입니다. 고의과실이 있는데 자, 구성요건방, 이법성방, 책임방인데 고의과실은 책임방에 속한다. 인과적 행위론이죠. 고의과실은 구성요건에 속한다. 목적적 행위론이죠. 고의과실은 때로는 구성요건에 속하고 때로는 책임에 속한다. 양다리 걸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중적 기능설 사회적 행위란 말이에요.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볼까요? 자, 인과적 행위론은 고의과실 어디에 속해요? 책임에. 목적적은 고의과실은 구성요건에. 사회적은 고의과실은 양쪽에 다 있어요. 자, 아까 말했죠. 공통점. 자, 다 책임에는 뭐가 있습니까? 책임 능력이 있어요. 책임 능력. 책임 능력. 책임 능력. 자, 그러면서 주목주목 복잡하지요?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형법에서 가장 어려운 걸 배우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머릿속에 배직은 갖추고 있어야만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흐름만 파악하면 됩니다. 그러면 잘 볼까요? 순수 규범 책임론과 규범 책임론. 책임은 행위자가 범인이 강호순이가 적법행위가 기대 가능할 때 비난할 수 있고 책임이 있고 적법행위가 기대 불가능하다. 책임이 없다고 했죠. 기대 가능성. 책임의 핵심이 뭡니까? 기대 가능성이란 말이야. 기대 가능성. 그러면 두 개는 뭐예요? 순수 규범하고 그냥 규범은 뭐가 등장합니까? 기대 가능성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기대 가능성. 기대 가능성. 아, 그러네. 자,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 규범적 책임론과 순수 규범적 책임론입니다. 심리적으로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주목 다시 볼까요? 우리가 그러면 순수 규범적 책임론 목적적 개념은 고의과실은 구성권이란 말이에요. 책임에는 고의과실이 없어요. 대신 고의에서. 자, 우리가 좀 어렵지만 고의를 좀 더 봅시다. 고의가 여기 돼 있어요. 고의. 얘가 고의란 말이에요. 내가 B를 고의로 살해했다. 그러면 내가 B를 칼로 찌르면서 내가 칼로 찌르고 있구나. 이걸 뭐라고 합니까? 범죄 사실의 인식이라고 해요. 내가 지금 칼로 찌르고 있구나. 범죄 사실의 인식.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나쁜 행위지. 내가 지금 나쁜 짓 하고 있네. 위법성 인식이에요. 위법성 인식. 이 합쳐서 고의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B의 지갑을 훔치고 있구나. 범죄 사실의 인식. 알고 있죠? 이렇게 남의 지갑 훔치고 나쁜 건데. 내가 나쁜 짓 하고 있구나. 위법성 인식. 그러면 범죄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 인식이 합쳐서 고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위법성 인식이 어디에 속합니까? 고의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주목 심리적 책임론은 위법성 인식은 어디에 속한다? 고의에 속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따라서 할까요? 고의설이에요. 고의설. 그러니까 지금 이 고의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위법성 인식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고의 안에 위법성 인식이 들어가 있어요. 고의 안에. 지금 이 그림이죠. 지금 이 그림. 위법성 인식은 고의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 책임에는 책임 능력과 고의 과실이 있고 이 고의 안에 위법성이 포함됐단 말이에요. 이거 큰 문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목, 순수 교훈 책임론은 고의가 어디 와 있어요? 책임이 없어요.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와 있어요. 여기에 와 있어가지고 책임은 아무 고의 과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 주목, 잘 봐요. 어렵지만 고의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고의. 범죄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 인식이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범죄 사실 인식이고 이것은 위법성 인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위법성 인식이죠. 분리가 됐어요. 빠져나왔죠. 그래서 이 고의에서 뭐가 빠져나옵니까? 자, 고의에서 위법성 인식이 분리돼 가지고 따로 나온단 말이에요. 위법성 인식이. 그러니까 그림으로 말하면 이게 빠져나온 거예요. 여기는 뭐만 있어요? 여기는 이것만 있단 말이에요. 고의, 범죄 사실만 있고 요거 위법성 인식은 빠져나가서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목, 위법성 인식은 어디에 속합니까? 독자적인 책임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법성 인식이 책임 속한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책임설이라고 그래요. 책임설. 아까 그랬어요. 위법성 인식은 고의 속하지. 고의설 했죠. 고의 들어가 있죠. 고의에. 그러나 위법성 인식은 따로 분리돼가지고 고의에 분리돼가지고 책임에 있다. 이것을 책임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회적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법성 인식은 똑같이 어디 속해요? 책임에 속한단 말이에요. 아, 여기 속하네. 책임에. 위법성이 책임에 속해요. 그래서 책임이 다르단 말이에요. 책임이. 볼까요? 다르단 말이에요. 자, 여기 주목. 자, 여기 심리적 책임론 책임에는 핵심이 고의 과실이에요. 그렇지만 순수 기본적에는 책임에는 고의 과실이 없어요. 구성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대신 고의로부터 뭐가 분리됐어요? 위법성 인식이 빠져나가지고 따로 있어요. 위법성 인식이 책임에. 그리고 그냥 규범 책임론 위법성 인식 빠져나가 있죠. 그래서 다 다르죠. 공통은 책임 능력이죠. 공통은 책임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목. 자,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에는 뭐가 있습니까? 책임 능력, 고의 과실, 그리고 고의 안에 위법성 인식이 포함되어 있죠. 위법성 인식이 고의 속하죠. 고의설. 그렇지만 순수 교훈 책임론은 고의 과실은 책임이 없어요. 고소 조건이 있어요. 구성 조건. 대신 고의에서 위법성 인식이 빠져나와서 독자적 책임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 능력, 위법성 인식, 기대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냥 교훈 책임론 고의 과실이 양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책임 능력, 고의 과실, 위법성 인식, 기대 가능성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몇 쪽 볼까요? 181쪽 보면 자, 제1번 심리적 책임론, 제2번 교훈 책임론, 다음 페이지 보면 기능 책임론인데 그 표 봐봐요. 표. 그래서 그 심리적 책임론 있죠? 표 보면 자, 책임의 구성 요소 봐봐요. 뭐가 있습니까? 책임 능력과 고의 과실이죠. 기억번이 책임 능력, 니은번의 A 고의, B 과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고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위법성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고의설이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규범적 책임론이 발전해가지고 제일 밑에 거 최근에 교훈 책임론 발전한 거예요. 순수 교훈 책임론 봅시다. 순수 교훈적. 자, 기억번이 뭡니까? 책임 능력. 다음에 위법성 인식, 기대 가능성이죠. 그리고 고의 과실은 어디 들어갑니까? 별표 그 주관적 불본 요소. 그러니까 위법성에는 고의 과실이 없고 여기 주관적 불본 요소, 주관적 고소요건 요소란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제일 밑에 간 최근에 교훈 책임론 책임 능력, 고의 과실, 위법성 인식, 기대 가능성 이거죠 지금. 책임 능력, 고의 과실, 위법성 인식, 기대 가능성. 그래서 책임의 정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심리적 책임론 두 가지만 있으면 돼. 책임 능력과 고의 과실. 순수는 세 가지가 있으면 책임 능력, 위법성 인식, 기대 가능성. 다수설인 규범적은 책임 능력, 고의 과실, 위법성 인식, 기대 가능성. 다르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걸 배울 것인가? 주목. 자, 이런 겁니다. 이걸 배우는 이유가 주목. 볼까요? 자, 수험생 A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시험 문제 답안지를 입수했어요. 답안지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이걸 암기했어요. 암기해서 시험 봐서 수수 합격했어요. 뭐예요 이거? 공무원 시험에 수수 합격. 큰일 아닙니까?
형법 제103조 위계에 의한 공지방, 위계에 의한 공지방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죠. 그리고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잖아요. 나쁘단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 책임 있을까? 책임 있을까? 책임 있을까? 자, 심리적 책임은 책임력이 있어요, 없어요? 정상이다. 있다. 고의가 실있죠? 책임 있네. 위계에 의한 공지방이 성립한단 말이에요. 유죄. 그러나 순수 경책론은 봐봐요. 책임력이 있죠? 위법성인식이 있죠? 기대 가능성. 수험생이 우연히 입수한 답안지를 배제한 채 시험 본다는 것은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기대 가능성이 없어요. 책임력이 없네. 무죄. 마찬가지로 그냥 경책론도 책임력이 있죠? 고의과실이 있죠? 위법성인식이 있죠? 그러나 기대 가능성이 없잖아요. 뭐가 됩니까? 무죄. 그래서 지금 이 사건, 수험생이 우연히 입수한 답안지를 배제한 채 시험 본 사건이 있죠. 심리적 책임은 두 가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책임능력과 고의과실이 있으니까 유죄가 되겠죠. 그러나 순수 기본 책임론과 그냥 기본 책임론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세 가지,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습니까? 기대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왜? 수험생이 아무리 자기가 컨정한 것이 나쁘다고 알고 있어요. 위법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수험생이 우연히 입수한 답안지를 배제한 채 시험 본다면 도저히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건 기대 가능성이 없어요. 척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나와 있죠?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책임이 없어요. 뭐가 된다? 무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교과서 184쪽 볼까요? 교과서 184쪽. 아까 말했죠? 다수설은 뭡니까? 규범적 책임론이란 말이에요. 사회적 이론. 그래서 볼까요? 앞으로 우리는 책임 검토할 때 네 가지를 검토합니다. 자, 펴봐요. 그림 184. 책임 능력 요거죠? 책임 능력. 두 번째 책임 형식 고의과실 요거죠? 그다음에 그 밑에 위법성 인식. 그다음에 기대 가능성. 네 가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하나씩 따라서 할까요? 책임 능력과 원자행. 두 번째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그리고 기대 가능성과 강의 등이 보이는데 그러면 고의과실은 우리가 알랍니까? 이미 고의과실은 우리가 앞에서 구선조건 단계에서 검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략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검토했으니 생략하고 책임 능력과 원자행,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기대 가능성과 강의 등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게 이해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하고 나중에 반복해 들으면서 더욱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